네, 첫 수업 시간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지도사 2차 세법을 강의하게 된 김들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세법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또 암기할 게 많다, 이런 소문이 좀 자자한 과목이죠. 그 소문이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점수를 취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도 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수업 시간이니까요. 경영지도사 2차 세법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문제들 얼마 정도씩 나오는지 그 부분을 배우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책을 보면서 그 부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를 418페이지를 펴주시고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를 쫙 보시면요. 1번 국세기본법부터 해서 6번까지 나와 있죠. 큰 주제로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1번의 국세기본법은요. 우리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때 그 기본적인 사항들 관련된 세법이고요. 2번 법인세법은요. 법인, 회사예요. 회사와 관련된 세법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다. 3번 소득세법은요. 앞에 개인이라는 말이 줄여진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법, 그게 3번이고요. 4번 부가가치세. 요거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요. 10%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세금, 세법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데요. 상속세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재산을 받았을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될지 그거에 대한 세금이고요. 네, 증여세법은 물건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세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때, 거둘 때 어떤 방식으로 거둘지에 대한 세법이 적혀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총 6가지죠. 크게 보면 6가지. 각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문제는 30점씩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4문제는 10점씩 해서 총 100점이 되겠습니다. 30점짜리가 2문제. 총 60점이겠고요. 그 다음에 10점씩 4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40점이 되겠죠? 총 100점이 되는 시험이고요. 자, 이 중에 30점짜리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말이 30점이지 10점짜리가 3문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점짜리가 3문제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들은 전부 다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글을 쓰는 거예요. 약술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우리 페이지를요. 634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63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약술 1 해가지고 기한 후 신고가 나오죠. 어쩌고저쩌고 기한 후 신고의 요건, 효력, 가산세 감면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10점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10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요건에 뭐가 있었는지, 효력에 뭐가 있었는지, 가산세 감면에 뭐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겠죠. 요거는 무엇을 써야 될지 다 주어진 문제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무엇을 써야 되는지 안 알려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떠올려서 기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637페이지.
637페이지 보시면요. 약술 4번.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나와 있죠. 2015년 기출인데요. 여기도 문제를 보시면은 납세 의무의 확정의 의의와 확정 방식 세 가지에 대한 개념, 해당 세목, 확정 시기를 설명하시오 10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제에서요. 확정 방식 세 가지에 대한 개념, 요게 뭔지 안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놨다가 세 가지가 뭐였지? 요걸 쓸 줄 알아야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료실에다가 자료를 첨부해 드릴 건데요. 요 각 토픽에 대해서 작은 세목들, 작은 항목들을 저희가 다 따로 떼가지고 자료실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머릿속에 먼저 큰 그림들을 넣고, 구조를 넣고, 어떤 거를 써야 했지 이런 것들 넣으시고, 그 다음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 내용들을 붙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좀 효율적으로 점수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418페이지. 418페이지. 먼저 국세기본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일단 국세기본법은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그중에서 기본적인 항목들을 다 담아놓은 세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니까 1번 조세법률주의가 나오죠. 조세법률주의라는 토픽이 하나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첫 번째 교시니까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자면 조세법률주의를 쓰시오, 요건을 쓰시오, 그 다음에 2번에 하부 원칙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는 하부 원칙에 뭐가 있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5가지가 있죠,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과잉 금지의 원칙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10점 맞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올려드린 그거를 잘 이용을 해주셔가지고 점수를 좀 취득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세법률주의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의 개요. 개요는요, 항상 나와요. 주제마다. 정의랑 취지에 관련된 것들을 써주시면 돼요. 뭔지, 조세법률주의가 뭔지, 취지는 뭔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조세법률주의는 이름 그대로 조세, 세금은 법률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된다. 국가 입장에서 법률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법률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된다. 법에 정해진 대로. 이게 조세법률주의예요. 법대로 해야지 사람들도 그 법을 믿고 따랐을 때 질서가 유지가 되고요. 또 법대로 한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법대로 잘했기 때문에 세금이 문제없이 잘 나갔을 거야. 혹은 내가 이번에 법대로 안 했는데 세금 좀 문제가 되겠는데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측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쭉.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에 따라서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되고요. 또 국민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은요. 국가가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 사실 재산권이 보호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법대로 하면요. 국가가 함부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한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3줄짜리 개요는 꼭 적어주실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번 조세법률주의의 하부 원칙. 조세법률주의가 지켜지려면 어떤 원칙들이 또 지켜져야 하는가 입니다. 5가지가 지켜져야 조세법률주의가 지켜진 거래요. 보니까요. 여기 부분은 사실 내용이 조금 특이한 게 없어요. 그냥 비슷비슷한데요. 제목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목들을. 1번에 과세요건 법정주의다. 과세요건은 법으로서 정해야지 된다.
과세 요건이나 부가 징수는요, 법에 정해져 있어야지 국가도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부과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법대로 하자. 이 뜻이고요. 이번에 과세 요건 명확주의. 과세 법대로 하려면요, 그 법률이 명확하게 애매하지 않게 적혀 있어야겠죠. 그래야 법대로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고 상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정도 내용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3번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 이거는 우리가 만약 2017년도, 2018년도에 법대로 굉장히 세금을 잘 냈어요. 법을 지켜서. 그런데 2019년도 돼가지고 그 세법이 바뀐 거예요. 개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2019년에 세금이 바뀌었다고 해서 2017년 거, 2018년 거를 소급해서 바뀐 걸로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법대로 잘 지켰는데 갑자기 만신창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금지한다. 소급해서 과세하는 거 금지한다. 그래야 법률이 잘 지켜지는 거니까. 법대로 잘 지켜지는 거니까. 자, 읽어보면요. 납세 의무가 성립된 후에는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관행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이 소급과세 원칙은 이제 나중에 한 파트로서 또 나와요. 좀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4번 합법성의 원칙. 이 4번은 사실 제목이랑 내용이 조금 매치가 잘 안 돼요. 합법성의 원칙이 뭘까? 딱 와닿지는 않는데 요거는 법률이 정한 그대로 부과를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법대로 해라.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니까요.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때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한 지배를 받아야 된다. 정말 법대로 해라. 엄격하게 법대로 해라. 이 뜻이고요. 그럼 엄격한 지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5번에 이어지죠. 5번에 엄격 해석의 원칙 해가지고요. 엄격 해석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요거는 법에 적혀진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자기가 확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서 추측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법대로 해석을 해라. 그래서 읽어볼게요. 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네요. 법문대로 해석을 해서 해야 되고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서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추측적인 해석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겠죠? 안 그러면은 조세 법률이 엉망이 될 겁니다. 질서가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5가지를 제목 정도는 꼭 쓰실 줄 알아야겠고요. 내용들도 살 붙여가지고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괄호 3번에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죠. 요거는 뭔가 과하게 뭔가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과하게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요. 이 법대로 하려다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러면은 그거 금지하겠다. 혹은 국민의 이익, 사익을 너무 침해한다? 그러면 아무리 법대로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 좀 금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금지의 원칙, 개요 보시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우리 국가가 원하는 이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에 그쵸 국민이 뭔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 사익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너무 손해보고 너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그래서 과잉금지의 원칙까지 그 밑에 판단 기준은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스킵하시고요. 이렇게 조세법률주의가 나왔으면은 요 정도 써주시면 이제 10점 딱 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조세평등주의. 요거는 뭔가 평등이 뭔지에 대해서 좀 나올 것 같아요. 평등. 그래서 읽어보니까요. 조세평등주의란 세법의 적용이나 납세 의무가 국민들한테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평해야 한다. 그러면 공평이란 것의 기준이 뭘까? 사람마다 공평의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평이 뭔지도 딱 나와 있습니다. 정해줬어요. 공평.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이 있대요. 요거는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공평.
공평